네, 오늘 두 번째 시그널픽 시간에는 험지로 꼽히던 서울 마포갑에서 살아 돌아오신 조정은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살아 돌아왔습니다. 예,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11시부터 선거 방송하고 있었는데 그때 계속 엎치락 뒤치락 했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막 계속 좀 그 지역을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선 소감 한마디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노은재 앵커님이 하는 그 채널을 고정시켜 놓고 아, 그러셨군요. 제 지역구 언제 내기 나오나 보고 있었고요. 네. 그 제 지역구가 조금씩 앞서 나가니까 이렇게 되게 흐뭇하게 그 눈빛을 티가 해주시더라고요. 티가 났어요. 티가 확 예. 났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감사했고요. 뭐 제가 잘나서 전략이 좋아서 뭐 후보 경쟁력 이런 여러 가지 얘기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지난 40년 동안 마포 정치가 멈춰 있었다. 그 새로운 정치를 좀 해봐라라는 열망 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랄까 아쉬웠던 점이 좀 있으실까요? 뭐 아쉬웠던 점보단 어려웠던 점이 이제 저는 마포역에서 출퇴근 인사를 많이 드렸어요. 네. 마포역 다음 역이 여의도입니다. 예. 근데 여의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아,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셨군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네. 네,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영향을 받는 곳이 마포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속보를 지하철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뭐 의대 그거 안 한대 이번에 안 찍어요. 뭐 아, 조정우는 좋은데 국민의힘 갖고 되겠어. 뭐 민주당은 후보 누군지 모르지만 민주당이니까 찍어야지. 뭐 이런 예. 참 그 불리한 상황에서 한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도 저희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아, 계속 좀 접전이긴 했는데요. 오차범위 안에는 있었지만. 안에서 좀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저희 지지자분들도 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 모아서 정말 간신히 이 고지를 넘은 것 같습니다. 힘들게 좀 그 재선에 성공은 하셨고 대통령실 인선 얘기를 좀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총선 어쨌든 패배를 했고 그 수습책을 당도 논의를 하고 대통령실도 고심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쇄신하겠다라는 메시지는 내놨는데 어제 불거진 게 박영선 총리설, 양정철 비서실장설이 나오면서 이게 엄청나게 좀 술렁술렁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대통령실은 공식 부인은 했는데 또 일부 참모는 검토는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그 국무회의 때 총선에 대한 평가하시면서 방향은 맞았지만 네. 방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어제도 똑같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운동장을 넓게 쓰자.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인재를 다 국가를 위해서 쓰겠다. 예.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웠다. 첫째, 비서실장은 네. 공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유의 대상이 아니죠. 상대 진영과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협치의 대상도 아닙니다. 예. 그러면 뭐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해서 논평을 해야 될까요? 이거 안방 살림하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하고 대통령실을 관리 운영할 사람인데 그게 무슨 협치의 대상입니까? 예. 이건 완전 다른 얘기다. 대통령에게 가장 좋은 비서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가감 없이 예.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뭐 이거잖아요. 네. 국무총리는 반면에 좀 다릅니다. 협치 대상이 될 수 있죠. 국회의 인준을 받으셔야 되는 건 뭐 차치하더라도 예. 상징이 다르죠. 그래서 국무총리는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조건은 운동장을 넓게 쓰는 조건의 핵심 중의 핵심은 그분의 당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사람들과의 협치는 할 수 있지만 예. 들어가서 트로이의 목마처럼 막 이 정부가 더 나빠지는데 은근히 역할할 사람들까지 협치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번 어제 거론된 분들은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몸을 바칠 만한 인물로 보기에는 그 두 분이 윤석열 정부 잘 예. 되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들어보지는 못했죠. 들어보지 예. 못했죠. 네, 저는
뭐 옛날에는 뭐 김부겸 총리 얘기도 나왔었고 저는 항상 일관되게 다 좋다 이거예요. 개인적 역량이야 다 좋죠.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앞뒤 안 가리고 정말 밤낮 없이 일하실 의지가 있으시냐. 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네. 이건 트로이의 목마일 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또 그런 검토 과정의 내용들이 언론에 나왔다는 거 고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단단히 한번 복기를 해서 이게 고의성이었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예. 실수였어도 이거는 철저히 다시 한번 단속을 해야 된다 싶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했지만 어쨌든 이름이 거론되다 보니까 두 사람과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인연까지도 다 뭐 소환이 되는 모습인데 양정철 비서실장은 뭐 친노로 워낙 유명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론됐다는 것 때문에 뭔가 대통령의 어떤 보수 정당에서 뽑아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까지 좀 의심하는 분들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단언하건대 대통령께서 나랑 좀 친하니까 비서실장 시켜볼까? 예, 나랑 친하니까 국무총리 시켜볼까? 라는 고민은 안 하셨다고 봅니다. 예, 네, 뭐 그렇게 인선을 한다고 하는 건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은 아니죠. 네, 근데 후보군들을 보다 보니 내가 좀 아는 사람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시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윤석열 정부라고 예. 지금 5년을 하고 계신데 네, 누구보다도 성공해서 끝내고 싶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실명으로 거론한 건 아닌데 익명의 어떤 당 관계자는 대통령 이럴 거면 탈당해라 뭐 이런 말까지 좀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근데 대통령 탈당 언급할 만한 시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그럴 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은 우리가 졌잖아요. 졌기 때문에 더 겸허하고 겸손하게 왜 졌는지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예, 저는 대통령도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제의 에피소드는 좀 아쉬웠지만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방향은 맞다. 네, 소위 윤회관 안에서 또 골라야지. 예, 나는 결국 윤회관하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이렇게 와일드하게 그죠? 제가 어제 만우절이니까 와일드했지만, 그랬잖아요. 초현실이다. 네. 만우절인 줄 알았다 하셨죠. 예. 예, 이 초현실까지 가려는 거에 고민은 좀 느껴져요. 예, 하지만 이제 그 중간 정도에서 네, 네. 현실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칠 만한 라고 믿고 본인도 믿고 주변 분들로 믿는 사람 그룹도 충분한 인재풀이 있다고 좀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제 이 사실 해프닝이 벌어지고 나서 오후에 나온 얘기는 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비서실장 거론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었어요. 당사자한테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제안받은 바 없고 소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은 긋더라고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 이름은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좀 비서실장 가능성이 아예 없어 보이지는 않는데 아까 뭐 윤핵관 얘기하신 거 보면 장제원 비서실장은 좀 그 안 좋은 카드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비서실장은 저는 대통령의 전적인 권한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선임 비서관이 있고 뭐 하루에 뭐 수십 번 또 가장 그 긴밀한 논의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 생전 처음 만난 사람한테 비서실장 시켜놓고 첫날부터 속 얘기한다. 이건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믿고 맡길 사람으로 간다. 네, 이거에 대한 저는 대통령의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다만 어찌하다 보니까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지금 한 패키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아예 다르게 놓고 봐야 될 인선이다. 네, 비서실장은 네. 뭐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100번만 예, 비서실장이 어떻게 협치의 대상이에요? 그럼 뭐 배우자도 협치의 대상이면 뭐 공유합니까? 이거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원하시는 사람 하면 된다. 진짜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다. 뭐 범죄자다. 민주당처럼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린 가는 게 맞다. 다만 이게 패키지가 돼버렸으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님으로 상징되는 소위 윤핵관이 중치기를 맡으면 총리는 조금 더 색다른 정말로 중도와 확장하는 사람으로서 예, 균형을 맞춰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네, 만약에 장제원 비서실장이 실제로 좀 기용이 될 거라면 총리를 통해서 좀 균형을 네. 맞춰줬으면 이쪽도 좋겠다. 윤회관, 이쪽도 윤회관 이래버리면 조금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신 운동장을 넓게 쓰려는 의도 예, 하고는 좀 반대의 평가를 받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쨌든 최근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좀 조언을 듣는 것 같아요. 고민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며칠 전인데 16일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좀 조언을 들었다고 하는데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좀 어떤 얘기를 했으려나요? 전화 네. 한번 해볼까요? 예, 뭐그 전에 한번 통화하시기도 했는데 홍 시장님 만나신 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정치에 오래 계셨던 분이고 우리 보수 정당 그리고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 통찰력 이 저는 상당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불편한 관계이셨잖아요, 솔직히. 뭐 대선 경선 때 그렇죠. 경쟁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무소속으로 당선되시고 또 예. 대구로 가시고 네, 그런 거 다 이제 넘고 도대체 남은 3년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겠습니까? 또 더 중요하게 어떻게 우리가 재집권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홍 시장님도 짐작컨대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예. 그 자리에 참 궁금하네요. 네. 두 분이 저도 궁금하네요. 네. 근데 홍 시장님이 요즘에 뭐 SNS도 그렇고 본인이 운영하는 그 커뮤니티에도 글을 되게 자주 남기세요. 근데 보면은 한 가지 좀 일관된 주제가 한동훈 책임론입니다. 연일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문에 이제 선거를 진 거다, 뭐 정치 아이돌이다 이런 표현까지 좀 쓰고 있는데요. 이미 뭐 본인이 다 제 책임이다라고 하고 떠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좀 나를 세우고 계시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 뭐 조정은 예,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 그 누구도 총선 패배 책임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특정 사람은 조금 더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예, 특정 사람은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다 졌잖아요. 네, 우리 구단이 지금 꼴찌한 거예요, 이번 시즌에. 네, 그러면 선수도 잘못했고 구단주도 잘못했고 프런트도 잘못했고 뭐 하여튼 치어리더 그룹도 다 잘못했고 뭐 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다 잘못했고 우리는 뭘 고쳐야 될지를 고민하고 한 사람 뭐 진짜 지도부에 있는 사람부터 내 탓이오, 내 탓이오라고 해서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재정비하고 재선, 대선, 총선으로 이어지는 26, 27, 28 이 정치 대시즌을 준비할지 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 최근엔 홍 시장님도 좀 이제 그 활활 타오르는 걸 좀 이제 할말 하안, 그쵸? 네, 딱 다 하시는 것 같은데 하 아닙니까? 더 갔을 수도 있었을 것 예, 같은데요. 네, 이제 할 말 하안으로 이제 모두를 바꾸신 것 같고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하셨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어려운 시간에 한동훈 위원장이 네, 나와서 정말로 보지 못했던 스타일의 정치, 정말 엄청난 관심을 받는 정치를 했지만 총선 결과는 네, 이랬거든요. 참패였죠. 결국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도 이 당이 구조적으로 체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개인기의 한계는 딱 이거다. 개인기의 한계는 이것이다. 네, 공당으로서 예,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한 사람의 개인기에 우리 운명을 맡기기에는 우리의 실패가 너무 뼈아프다. 하긴 뭐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온 게 120일 정도 뭐 그렇죠. 그러니까 100일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한 건데 사실 그 전에 총선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당이 있었고 그럼 어느 정도 준비된 것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한동훈 위원장만 좀 바라보면서 선거 치른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도 버거웠을 것 같아요. 네, 이 집권 여당을 끌고 가야 되고 또 게다가 야당은 원탑이잖아요. 근데 여당은 머리가 두 개인 한 사람이거든요. 예, 대통령도 있고 이게 복잡한 관계에서 정치 신인이 들어와서 얼마나 낯설고 그랬을까. 하지만 그 사람을 거기에 꽂은 것도 우리 당이고 예.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복귀를 촉구하는 화환이 국회 앞에 많이 놓이고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의원님 가시면서 길 다니시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진으로도 지금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환이 꽤 많이 왔고 좀 장난스럽게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저격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 이름으로 온 화환도 있었고요. 뭐 이건 아마 장난일 겁니다. 근데 이 정도로 한 전 위원장 복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될 거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떤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한동훈 위원장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예, 그러시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 네, 너무 빨리 나오시면 안 된다. 제가 예, 맨 마지막 한동훈 위원장이 마포에 3번 오셨어요. 처음 왔을 때는 정말 공중부양하듯이 우리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몰려가지고. 네, 진짜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둘러싸였습니다. 네, 굉장히 열정적인 연설한 기억이 나고요. 예, 근데 마지막 날 선거 전날이었죠. 굉장히 지쳤다. 한 위원장이. 네, 그리고 손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창고를 받는 걸 봐서 막 치료도 받고 오셨나 보다라는 예. 짐작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뭐 짐작하건대 굉장히 소진되셨을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그렇죠. 네. 근데 정치인으로서도요. 이 강약 중강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강하게 나갔으면 약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내 운명은 내 스스로 정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발언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소환해 이제 오시는 거자. 예, 그리고 너무 빨리 나오면 재충전 없이 소환해 버리면 원래 이 배터리 네. 배터리를 예, 처음에 사면 완전히 충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한 충전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 국민의힘도 한동훈이란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다시 사용하고 싶다면 충전할 시간을 주자. 충전할 시간을 주자. 네, 그때도 막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비대위원장 올 때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2번 이렇게 해버리면 그땐 진짜 신선함도 없고 또 많은 분들은 한동훈 시즌 2가 뭘까 궁금한 거지. 네, 지난 120일 동안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준비할 시간도 줘야 될 겁니다. 예, 전당대회에 나오는 건 너무 이르다. 본인을 위해서도 당을 예. 위해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개혁신당 전 상임고문은 최소 1년은 쉬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던데. 뭐 시간은 뭐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예. 본인이 재충전이 됐다고 느끼는 시간 그리고 정말로 당이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고 여기에 한동훈이라는 플레이어가 배우가 들어와서 이 멋진 드라마를 연기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게 이번에 주연이 될지 조연이 될지 엑스트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지금 뭐 역시 아무도 없어. 또 한동훈. 그러면 우리는 더 쪼그라들 거라고 봅니다. 네. 충전할 시간을 좀 주자는 말씀이셨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전해지기로는 당선인들에게 전화도 좀 걸고 있다고 하는데 뭐 조정은 의원이랑은 워낙 또 그 이전부터 장관 때부터 좀 가까우셨으니까 당선 후에 혹시 좀 통화 말고 만나시진 않으셨어요? 만나진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는 하신 거죠? 전화 통화는 했고요. 뭐 어떤 얘기 위주로 좀 하시던가요? 좀 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맞고 좀 푹 쉬라고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예. 어떤 구상을 같이 논의하시진 않습니까? 영업 비밀입니다. 네. 영업 비밀이라고 하시니까 더 궁금하시죠? 네, 더 궁금해지는데 다음에 또 모셔서 여쭤봐야겠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이해서 당 수습책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실무형 비대위 꾸리겠다라고 했고 누가 할진 모르겠지만 윤재옥 원내대표가 맞는 방안도 거론이 되는 것 같고 뭐 실무형 비대위 꾸려서 전당대회까지 가는 거에는 뭐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죠? 네, 그건 뭐 윤재옥 대표께서 저도 이제 합당한 이후에 원내 상황을 봤는데 네. 참 지혜롭게 신중하게 잘 하신다. 정말 아주 최악의 열세인 상황에서 한 수 한 수 두어 나가는 모습이 신중하고 또 겸손하시고 그래서 관리형 비대위에 그보다 더 적절한 사람이 없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 또 적지 않은 의원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는 지금 19곳만 이겼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번보다 의석이 늘긴 했는데 뭐 경기도에서도 줄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도권 포기한 당이다라는 자조도 나오고 뭐 영남 자민련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차기 지도부에는 이제 수도권 대표가 좀 와서 수도권에 어떤 민심이 있는지를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좀 동의를 하세요? 제일 뼈 아픈 게 네. 30대 40대들 선거 끝나고 좀 여쭤보니까 그냥 민주당 찍는 게 멋있대요. 아, 반대로 국민의힘 찍는 게 좀 올드해 보인대요. 음, 간지 없다는 거죠. 네. 이거 뼈 아프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좀 박혀버렸다면 네. 고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여기까지 와서 총선을 3번이나 졌고 네. 총선 목표 수도권 목표가 3분의 1 의석 확보라는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보수 이퀄 영남, 보수 이퀄 강남, 보수 이퀄 부자, 보수 이퀄 죄송합니다 남자. 네. 이러면 다음 총선의 목표는 수도권 뭐 30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못 하겠죠. 저는 수도권의 확장은 우리 보수 정당의 이제는 운명이 걸린 숙제입니다. 네. 뭐 영남권 출신 의원님이 당 대표가 되시든 수도권 출신의 의원이 되시든 영남은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잖아요. 없죠. 이미 다 부산도 하나 빼고 다 이겼고 그렇죠. 네. 뭐 국민들을 영남으로 보내서 의석수를 늘리기 전에는 영남은 챙길 만큼 다 챙겼다. 네. 이제는 충청 수도권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충청 수도권에 대한 숙제를 어떻게 풀지가 그래서 다음 당 대표는 저는 확장과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야 된다. 네. 그냥 안정형 당 대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당 대표가 됐으면 좀 바뀌겠구나. 한번 궁금하다. 이런 아이콘이 당 대표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의원이 당 대표로 나서실 가능성은 없을까요? 왜 매번 자꾸 다 그런 걸 물어보실까요? 예. 아니 댓글에서도 지금 당 대표 조정훈 그럴까요? 네. 벌써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네. 많은 어떻습니까?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몇몇 의원님들이 자꾸 전화를 주세요. 예. 연락을 하시고 니도 이제 좀 숨지만 말고 해봐라. 예. 그래서 제가 당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진짜 희귀한 수도권 재선 의원이 어쩌다 돼버렸고 네. 그것도 이제 강남을 넘어서 강북에 예. 중요한 또 한강 벨트에 40년 만에 이제 다시 찾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면 빗자루 들고 마당 쓰는 역할은 뭐 당연히 해야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실은 제가 공개적으로 뭐 하고 싶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총선 백서를 쓰고 싶다 그랬습니다. 아, 우리가 왜 졌는지. 네. 좀 재미없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왜 졌는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종섭, 황상무 그 두 분 때문에 졌을까? 의대 때문에 졌을까? 뭐 대통령 스타일 때문에 졌을까? 뭐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졌을까? 네. 저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5대 개혁과제, 7대 개혁과제를 만들고 이 개혁과제를 누가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냐를 다음 당권 그 전당대회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예. 안 그러면 다음 대통령 선거 전초전 돼버려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고 레임덕은 더 빨라지고 네. 우리한테 굉장히 나쁜 상황이 온다. 음. 그래서 제가 앞단에 숙제를 하겠다. 그래서 막 끙끙거리고 막 마치 임명 받은 것처럼 제가 해보고 있고요. 아, 지금 이미 좀 스스로 그냥 혼자서 해보고 계시는군요. 예, 낙선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드리고 있고요. 네. 또 당선되신 분들한테도 얘기 듣고 있고요. 왜냐면 제가 워낙 절박하게 이겨가지고 예. 599표면 뭐 바람 훅 불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599표니까 네. 다음엔 5,999표 아니면 5만 표 나올 수가 없죠. 저희 지역은. 예. 이기고 싶거든요. 5,000표. 네. 10배 정도로. 10배 이상 이기고 싶은데 네. 그러면 저 개인기는 저는 한계치였다고 봐요. 이번엔. 네. 우리 당의 지지율이 33%였어요. 예. 근데 제가 48%니까 15%한 거거든요. 개인기로. 더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럼 이제 당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당이 한 45% 돼주면 예. 이길 수 있어서 그걸 하고 싶고 당 대표는 좀 나중에 나중에
네. 백서 만드는 것부터 하고 싶다. 왜 그러면 졌는지 네, 앞장서서 그건 제가 남들 다 하기 싫은 거거든요. 예. 네, 그건 제가 하고 싶어요. 전당대회 전에 어떤 백서가 나오고 무조건 그게 좀 나오죠. 기준이 되어야 하는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거야인데 좀 몸을 낮추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잠깐 해봤습니다만 아니더라고요. 지금 뭐 차기 법사위원장도 본인들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사위 되게 중요하잖아요. 계셔보셔서 알겠지만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주당의 이렇게 입법 독주 선언은. 그러다가 정권 잃어버렸죠. 21대 뭐 다 가져갔다 그러다가 결과는 정권 잃어버렸죠. 예, 그렇게 뭐 법사위 운영위원회 다 갖고 가겠다는 게 국회를 민주당 의총으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 다 자기가 하고 뭐 국민의힘 있으나 없으나 의결할 수 있다 이러고 그럼 민주당 의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난 거를 국민의힘과 상의할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니네 들어오든 말든 알아서 해. 우리가 간다. 이게 신독재죠.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죠. 제가 민주당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서 뛰어나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예, 그 핵심은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이지만 소수의 배려가 반드시 균형을 이뤄야 된다. 네, 근데 저는 이거를 할 의지가 없다. 지금 뭐 과잉 충성하시는 건지 원내대표 선거 때문에 발언을 세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진짜 22대 국회를 민주당 의원총회하고 똑같이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우리 국민들 냉정하고 현명하시거든요. 다음 선거부터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다 같이 가시려면 다 가져가세요. 다 뭐, 가져가시라. 뭐 법사위 운영이 갈 거면 전 다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간사도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음, 그냥 비교섭단체 의원처럼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일절 책임 안 집니다. 네. 우리는 행정부 정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저는 민주당 그런 단어들의 그런 발언들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네. 웃고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쵸. 이건 아니다. 네. 네, 협치하자. 음, 대통령도 지금 뭐 당 대표, 야당 대표 만났냐 마냐 지금 이런 얘기 언론들은 이런 얘기 지금 던지고 네. 전 조만간 만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나야 한다라고 하고 뭐 네. 검토도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네,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또 조국 혁신당인가요? 네. 또 원내 교섭단체 하겠다고 꼼수 부리는 거 이것 또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이건 좀 어떻게 볼까요? 지금 사실 12석이어서 네. 원내교섭단체를 되려면은 8석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원소속으로 돌아간 뭐 야권 인사들 그리고 뭐 새로운 미래에서 당선된 김종민 의원 이런 분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아, 의원 꿔 와서 교섭단체 되는 부분은? 이건 내로남불이죠. 예. 민주당이 지난 이번 국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교섭단체의 기준을 낮추자 이런 주장들을 일관적으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울림이 있고 받아들여지려면요, 이 개혁, 이 변화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얻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대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너희들 이익 보려고 이런 얘기 했구나. 국민들 다 알아차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럼 좋다 이겁니다. 만약에 교섭단체 숫자를 낮추겠다. 뭐 20석에서 15석, 10석으로 낮추자. 그럼 23대 국회부터 적용하자. 이래야 되는 게 맞아요. 자기들한테 이익이 돌아오지 않게. 않게. 진짜 뭐 그런 취지가 좋아서 네. 하는 거라면. 그럼 저희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당장 이거 하면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 되고 본인들 좋다고 하자는 거잖아요. 그럴싸한 명분으로. 예. 정치 그렇게 얄팍하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섭단체 만들어서 국민의힘 포위하겠다. 그래야 그리고 뭐 법사위 운영이 다 가져가시고 네. 국회를 민주당 의총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살 길을 찾아 나가겠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발생하는 거의 모든 국정의 책임을 국회에 물을 겁니다. 네.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되고 싶은 이재명 대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감당할 수 있을까요? 뭐 네. 본인들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국회 개원까지 한 달 정도가 남았거든요. 아직 21대 국회 마무리도 하셔야 되고 22대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좀 꼭 이루고 싶다 하는 점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초선 의원으로서는 1년은 어려버리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국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는구나 했더니 참 힘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있었지만 뭐 초선이기 때문에 조용히 해라. 네. 또 혼자 있는 당 뭐 발의도 어려운데 무슨 특정 법을 통과하는 건 진짜 정말 넘사벽이었고요. 예. 대선 의원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셨고 이제 진짜로 제 말의 무게를 느끼고 행동해야 될 시간이라고 싶습니다. 네. 저는 보수 정당의 확장과 혁신을 위해서 일해보고 싶어요.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 서민 복지가 더 촘촘해지고 네.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 중산층이 원하시는 일자리와 보금자리가 넉넉해진다. 그래서 30대 40대 분들이 보수 정당 찍는 게 멋있다. 네. 그런 거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제 별의별 일 다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어떤 당 찍는 게 멋있다 이 말이 좀 마음에 많이 박히신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너무 아팠어요. 예. 네, 얘가 후보는 비교가 안 되지. 근데 당이 너무 그렇잖아. 네. 이게 귀에 박히게 들었어요. 예. 제가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고 합당한 당인데 한번 제 모든 걸 걸고 바꿔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훈 서울 마포갑 당선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